자, 그러면은 138쪽에 나오는 파동의 성질, 파동 일반 내용들 오늘 잠깐만 더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. 뭐 아주 많은 내용 하기보다는 파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용어들과 우리가 이것들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파동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동 운동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어떤 물체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거, 이거를 사실은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. 어디론가 나아간다 라고 해가지고, 그리고 어떤 물체가 막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닌데 뺑글뺑글 이렇게 돌고 있는 거, 이렇게 돌고 있는 거, 이런 걸 회전 운동이라고 또 하고요.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. 뭐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. 그러는데 이거는 회전도 아니고 막 병진 운동도 아닌데 어디 근처에서 딱히 멀리 떨어지질 않아. 근데 정지한 건 아니야. 이런 걸 우리는 진동 운동이라고 한다. 어떤 물체가 특정 지점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래. 그런 걸 진동 운동이라고 하면서 요 근처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위치, 이거를 평형점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게 평형점에서 얼마나 최대한 멀리까지도 가느냐라는 거를 진폭이라고 합니다. 진폭 A 미터 단위를 쓸 거고요. 그래서 진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이 전체 폭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멀리, 저쪽으로도 가장 멀리 하는 요 거리를 나타내는 게 진폭입니다. 그리고 뭐가 이렇게 진동한다라 그러면은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빠르게 떨리는지 알고 싶죠? 얼마나 빨리 떨리는지가 1초에 몇 회 진동하느냐 하는 것을 진동수, 영어로 frequency라고 해서 1초당 10번 떨린다 그러면 10Hz라고 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수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주파수를 구해라 하기도 해요. 그리고 같은 의미인데 의미는 비슷한데 1초에 몇 번 떨리느냐가 아니라 한 번 떨리는데 몇 초 걸리냐 하는 것을 주기 t초 동안 진동한다 라고 합니다. 자, 그런 진동을 하는 물체가 혼자 있을 때는 진폭, 진동수와 주기 구하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. 여러 개 있을 거야.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방식으로 떨릴 거야. 나도 하면서 떨릴 거야.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떨리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차를 두고 같은 진동을 따라 할 거야. 얘 따라서 이렇게 진동을 할 거야. 이렇게 진동을 할 거야. 그러면은 그런 입자들이 약간씩 시간차를 두고 진동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? 얘 진동 시작하고 얘 따라가고 얘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얘들 올라갈 때 따라가고 이제 따라가고 내려갈 때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 비슷하게 뭐가 보이겠다. 그런 모양. 내가 팔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쭉 하고 또 오고 또 얘 또 떨리고 나도 또 떨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떨리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사진을 빵 찍어 보면은 전체적인 그 입자들의 위치 모양이 이와 같이 된 것처럼 보이겠다. 그렇게 되고 그런 모양이 계속해서 물체 하나하나는 진동만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양이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듯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간 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 전체적으로 그런 형상이 진행해 나가는 모양을 이거를 파동 현상이라고 하자. 각각의 입자의 진동, 그런 형상의 진행, 전파까지 같이 본 게 파동 현상이다라고 합시다. 그럴 때 우리가 볼 이런 모양들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사인, 코사인, 삼각함수의 파형을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생긴 그런 걸 보진 않고 이렇게 생길 것만 볼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반복된다 라고 할 수 있네.
그랬을 때 눈으로 보이는 그 전체 형태, 파형이 뭐 반복되는 모양일 때 반복되는 요 최소 길이 이거를 파장이라고 하고 그리스 문자 람다를 이용해서 파장이 몇 미터이다 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형상이 얼마나 재빠르게 전파되느냐, 이제야 여기까지 볼록 튀어나온 게 왔어요, 이제 여기에요 라는 것보다 후루룩 이렇게 움직이면은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전파 속도 v/ms로 표현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와 같은 모양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마루, 쏙 들어간 부분을 골이라고 명칭을 정할 거다 보니까 반복되는 거리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. 물론 여기부터 이렇게 생긴 게 반복되고 있어요. 이렇게 뭔가 태극 문양 중간 가르는 선처럼 생긴 게 요게 반복되고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파장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정리, 파동 관련 현상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개별 입자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 근처에서 각각 떨리기만 할 뿐인데 그 진동이 진폭 A미터, 진동수와 주기가 각각 F헤르츠 T초 그러면서 서로 다른 입자들이 시간차를 두고 진동의 모습을 띌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전체적인 모습, 울록불록한 모양 그것이 반복된 최소 길이 파장 람다 미터, 그 모양 자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력, 파동의 전파 속도 v/m/s 요 5가지 문자 값들을 문제에 따라서 어떻겠니, 크겠니, 작겠니, 커지겠니, 작아지겠니 하는 걸 구하는 게 파동 문제를 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. 헤르츠 초 단위를 쓰면은 진동수와 주기는 10Hz 진동수짜리 진동이었으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초 이런 식으로. 그래서 T와 F 값은 역수관계를 가져야 된다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나머지 문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파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대입은 하면 항상 맞는 파동 공식이 있습니다. 파동의 공식 제일 중요한 거 V는 F 람다, F는 T분의 1이니까 V는 T분의 람다. 요 식이 제일 중요한 또는 예외 없이 항상 적용 가능한 식이다 하겠어요. 선생님 진폭 쟤는 뭐 해요? 진폭은 아예 따로 놀아요. 진폭은 아예 따로 놀고 일반적인 파동에는 V는 F 람다, T분의 람다는 항상 만족이 돼야 된다. 어떤 파동이 전파 속도가 50m/s야. 근데 진폭이 3m야. 진동수가 10Hz다 라고 하면은 얘의 주기와 파장은 몇 초, 몇 미터 나오겠어요? 숫자 가르쳐주면은 선생님 그게요 전자기파예요, 무슨 뭐 물결파예요, 줄을 흔들었어요,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? 됐고 답이다 얘기해. 그러면은 파동의 종류에 무관하게 그냥 적용되는 거. 진폭 이건 페이크네. 진폭은 계산상에서는 고려를 별로 안 합니다.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 얘기할 때는 또 넣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고려할 필요 없고요. V는 F 람다 5 미터인가? 미터/s고 헤르츠니까 5 미터 하면 되겠고, 그리고 주기는 그냥 0.1초, 10분의 1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. 예외 없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식이니까 믿고 쓰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파동이 전달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봤습니다. 하나는 입자 하나하나의 측면. 얘들은 진동을 한다. 나는 어디 안 가. 속도 그런 거 없어. 나 어디까지 간다고. 나는 이 근처에 계속 있을 건데 해서 진동의 속도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. 진동, 빠르다, 느리다. 빠르다, 느리다 하니까 뭔가 속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진동은 실제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
진동수가 이렇고 진폭이 이럴 뿐인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. 얘에 대해서 V값을 구해라 그런 거 안 합니다. 그런 진동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나도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파동 현상 모습으로서 보인다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그 파동 파형이 전파되는 방향이 있고 입자 하나하나는 이동을 안 하잖아. 이건 이동이 아니라고 해야지 되겠네요. 요거 자체는 진동이라고 해야지. 그럴 때 입자 하나하나의 진동 방향과 실제 전반적인 모습 굴곡의 이동 방향이 전파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아니면은 이렇게 흔들려도 돼요. 이렇게 보여요? 이렇게 흔들려도 이렇게 생긴 게 절로 가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런 거를 횡파라고 하고요. 138쪽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거 횡파. 줄을 진동시켰을 때 물결파, 뭐 전자기파, 지진파, S파 이런 것들을 횡파라고 하고 다른 말로 고저파라고 합니다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. 그리고 실제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나도 진동한다 싶은데 진동하는데 나도 진동한다 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어긋나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진동 방향, 전파 방향 나란한 경우, 평행한 경우를 종파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는 음파가 있고요. 지진파의 피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도 한다. 용어 얘기했습니다. 위에 그러면 그런 파동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자들의 진동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에는 모든 물체들은 원자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팔 움직임도 여기 있는 원자 분자들의 진동들이 모여 있다 할 수 있겠고 줄이나 물 수면의 떨림도 물 분자 줄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떨림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그런 입자의 진동의 종합이다라고 할 때 그런 입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통칭하는 게 이게 매질이다. 파동 전달 매개가 되는 물질들이다 해서 매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.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, 파동의 근원 지점이라고 해서 파원이라고 부를 거예요. 가만히 있는 줄을 흔들기 시작해야 딴 데도 흔들리지. 뭐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흔들리니 그런 건 아니니까 파원 그럴 거고요. 밑에 138쪽에는 여기서 써놓은 VF 람다 TA 뭐 이런 것들 간의 간단한 설명들. 파동의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다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다 이런 표현을 쓰며 F는 T분의 1, V는 F 람다, T분의 람다 이런 공식들도 써놨습니다. 밑에는 이런 파동 현상을 그래프로 표현한 두 가지 위치에 대한 변이 그래프,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 이런 거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뭐 각각에서 둘 다 꼭대기 지점, 쏙 들어간 지점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보이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위치상에서는 이 파동을 사진을 찍은 순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,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자는 건데 오른쪽 그래프는 이 전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는 거다. 그럼 얘가 어떻게 돼?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니까 이 진동을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시간에 대한 변이 상황 평형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. 그랬을 때는 그 138쪽 오른쪽에 나온 그래프 같은 거에서 그래프상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뭐예요?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걸릴 진동의 시간 간격이 될 거니까 무조건 마루에서 마루 모양 나왔다 그래서 파장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기가 이렇게 되는 진동에 대한 설명 그래프구나 라는 것도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. 자, 그래서 138쪽 얘기했고 139쪽부터는 이런 것들의 숫자 값이 대략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그게 변한다면 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면 언제가 더 크고 작고 비교는 어떻게 할지 등등 본격적인 파동 현상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.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죠. 자, 그래서
일단 파동 관련한 용어 설명까지 했고요. 관련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. 질문인 사람 질문 더 하시고요. 없는 사람들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